이걸 여러분들이 독파를 하게 되면은 문자를 보내는 족족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께 진짜로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진짜 한 연봉 한 3, 4천원 그냥 더 벌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고객님들께 여러분들이 보내는 문자 있잖아요. 문자. 이거 진짜 내가 그냥 말씀드리기 아까운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제가 설명을 잘하고 좋은 걸 알려줘도 한 만원에 한 열에 2명만 좀 하시고 나머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까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고객님들께 보내는 문자 효과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KB 손해보험 다닐 때 고객님들한테 좀 잊혀지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뭐라도 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문자를 하나씩 보냈어요. 그리고 뭐를 보냈냐면 뭐 실비 뭐 사용하는 요령, 그 다음에 화재보험에 대한 것도 좀 보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뭐 이런 거를 그냥 내 아는 대로 막 보냈어요. 근데 보내는데 솔직히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고객님들이 뭐 답장이 거의 없었어요. 또 내 딴에는 그동안 이렇게 잘 보냈으니까 어떤 거 제안하면 뭐 나한테 계약도 해줄 줄 알았는데 효과가 많이 없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효과가 막 생기는데 왜 효과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반복적으로 보내서 효과가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자 자체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대로만 문자를 작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효과를 이제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막 누적이 되니까. 문자 작성하는 요령 프로세스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 말씀드리고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의견 제시예요. 의견 제시. 두 번째가 이유예요. 이유를 넣어줘야 돼요. 세 번째가 사례예요. 사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강한 의견 제시예요. 강한 의견 제시. 문자 구성은 이렇게 4단계로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단순히 안부 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계약받을 수 있는 광고 문자에서 써먹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그냥 고객님 잘 지내세요? 안부 문자 보내고 뭐 이런 거 말고 완벽하게 내가 이 문자를 보내서 계약을 뽑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보내는 게 바로 이 4단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4단계로. 첫 번째 의견 제시라고 그랬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고객님 수술비가 새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유. 이 수술비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대략 뭐 무슨 뭐 용정 2개 띄면 뭐 100만 원 나오고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사례인데, 제가 최근에 가입시킨 어느 고객님이 단 며칠 만에 수술을 하게 되셨는데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라는 거를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래서 고객님한테 제가 이걸 제안을 드리는 거고 고객님이 안전하게 가시려면 이거를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4단계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보만세 카페에 그동안 고객님들 마음을 좀 후킹했던 문자들을 한번 써보시오라고 제가 이벤트까지 걸면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 다 그냥 문자 내용 자체가 좀 밝게 쓰더라고. 밝게 이렇게 막 하트도 넣고 막 이렇게 밝게 쓰고, 그 다음에 그냥 편안한 안부 문자 형태인데 아주 수줍게 제안하는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광고 문자는 굉장히 좀 강력하게 나가는 거고, 광고 문자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가입하시라는 거예요. 내 의견을 상대방한테 반영을 하려고 쓰는 게 바로 광고 문자입니다. 이 4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 쓰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4단계를 거쳐서 쓰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아하, 그래요? 맞네요. 하면 놀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걸 발견하고 내가 몰랐던 걸 알려주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놀라워 하시거든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대한민국 설계사들이 일을 안 하나?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영업 잘하는 방법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설계사님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 클로징 잘하는 법이 아닌 클로징 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클로징 하는 타이밍.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타이밍을 만드는 거예요. 클로징 잘하는 타이밍을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렇게 그 프로세스가 만들어지잖아요. 프로세스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인이 나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혹은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해서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런 게 있는데, 클로징 타이밍 만드는 법은 뭐냐면은 고객님들이 클로징 사인이 나오는 게 있어요. 고객님들이 클로징 사인이 나오는 게 있어. 뭐냐면은 고객님들의 이 표정이나 감정 말하는 거를 잘 들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보험을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고객님들 이런 게 있어요. 아하, 오, 그래요? 맞네요. 하면 놀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내가 몰랐던 걸 알려줬을 때 고객님들이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반응. 그 반응이 나오기 전에 클로징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하는 과정에 오, 이런 게 있었어요? 나는 몰랐네? 뭐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표현이 오호, 아하, 오, 그래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타이밍을 잡으면 그 다음에 클로징하는 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응? 그러니까 보장 분석을 할 때 있어가지고 우리는 되게 평범한 거지만 고객들은 이런 것들을 뭐 어디서 뭐 받아볼 일이 없으니까 거의 처음 듣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나는 보험이 완벽한 줄 알았는데 표적항암이 없었네. 그리고 표적항암이 왜 필요하네. 운전자 보험 2019년대에 가입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써먹기가 좀 어려운 거였네 하면서 이걸 타다닥 알려주고, 심지어 뭐 더 심한 사람은 영업용인데 그냥 일반 운전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클로징 타임을 잡으려면은 고객님들한테 어떻게든 간에 아하, 정말요? 그래요? 이게 놀래는 타이밍을 좀 잡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클로징이 훨씬 쉬워져. 그거 없이 좀만 그냥 밍숭맹숭하게 설명해가지고 뭐 이거 이렇게 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더라도 약간 좀 찝찝하게 가입한 느낌이에요, 고객이.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걸 발견하고 내가 몰랐던 걸 알려주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놀라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은 클로징 타임이 나오는 거고, 이 타이밍을 못 잡으면 사실은 클로징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DB 영업 하시는 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DB 영업을 이제 하시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DB는 전화로 하는 이제 전화 2차 콜 DB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객님과 상담원이 통화한 녹음 파일을 저희가 받아서 들어봐요. 그러면은 고객님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되게 퉁명스럽게 어디서 만나실까요? 뭐 아무 데로나 오세요. 뭐 집 근처로 오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1년생이요. 몇 시에 만날까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세요 하면서 되게 건성건성 대답할 수 있어요. 건성건성. 그러면은 그 건성건성 말한 그 고객님의 녹음 파일을 이제 설계사가 들으면은 아, 이거 글렀네. 아유, 이거 계약 어떻게 받냐. 이렇게 니즈가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 확 깨주는 거 알려드릴게요. 또 하나는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약속 잡힌 거 확인해가지고 이제 고객이랑 제가 약속을 잡으려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고객이 이런 경우 있죠. 아, 오지 마세요. 아, 그냥 보장분석 안 받을게요. 뭐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확실히 대면 타이밍을 잡는 걸 또 알려드릴게요. 1차적으로 고객 심리는 좀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 남자 고객이다. 원래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안 들어요. 전화 와가지고 누가 보장분석 받겠다고 집에 온다는데 누가 이걸 들어. 근데 이거를 그래도 끝까지 듣고 약속을 잡았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상담원이 그래도 상냥하거나 되게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 그런 성의를 봐가지고 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도 내 보험 되게 궁금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법을 어떻게 쓰냐면, 일단 말할 때는 전에 상담원이 말했던 그 목소리 톤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면 느낌이 확 달라버리니까. 상담원이 신나게 얘기했는데 본인은 막 텐션 다 떨어져가지고 밑에서 얘기하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텐션대로 목소리 톤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대장 내시경 1년에 몇 번이나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세요? 안 한단 말이야. 많아야 2년에 한 번 정도 해요. 그때 한번 내 대장이나 내 위를 한번 내시경으로 보는 거예요. 맞죠? 보험도 똑같아요. 일반 고객들이 누가 뭐 보험을 뭐 매달 한 번씩 무슨 보장 분석해보고 리모델링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많아야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아니면 뭐 7, 8년에 한 번 처음 보장 분석 받아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무료로 보장 분석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고객님들한테 정확하게 고객님 무료로 보장 분석 해드리는 거 맞고요. 혹시라도 계약을 권유할까봐 그러시는 거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장 내시경 2년에 한 번, 뭐 3년에 한 번씩만 받듯이 보험도 보장 분석 받을 일이 평소에 거의 없어요. 내 보험 가지고 계시는 거를 이때 한번 제대로 보시고, 제가 보장 분석 정말 잘 하니까 정말 속 시원하게 내 속을 보신다 생각하고 보험 보장 분석을 받으시면 내 보험이 어떻게 돼 있는지 시원하게 한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고객님은 가입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보장 분석 잘해드리려고 고객님이 만족하셨다면 다른 분들도 이런 거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소개만 시켜주세요. 그럼 그 과정에서 제가 그분들한테 또 잘해가지고 소개가 나와서 계약 나오면 좋은데, 계약 부분은 고객님들이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제 보장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냥 다른 분 소개시켜 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또 무료로 보장 구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객님이 만족하신 것만 있으면은 저는 그걸로 됐어요. 이렇게 하면 소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소개도 나오고 사실은 계약도 나와요. 사실 여러분들 증권 분석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영업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대한민국 설계사들이 일을 안 하나? 왜 그러냐면 증권 까면 아직도 다 엉망진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사한 막 100만원, 200만원, 표저가 막 가입 안 돼 있고, 혈관질환 가입 안 돼 있고, 종수술비 가입 안 돼 있고, 운전자 보험 옛날 거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없고, 아니면은 그냥 계약이 다 전부 다 막 암에만 몰빵이 돼 있고, 아니면 다 갱신이고, 모든 계약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계약들이. 근데 이거를 제가 속 시원하게 고객들에게 알려주면은 과연 잘 받았으면 가라고 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부족한 거 정확하게 알려주었고 고객이 모르는 필요한 것들을 다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계약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만족을 했을 거고 그럼 당연히 소개도 또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해하셨나요? 고객님 목소리만 듣고 이 고객 안 되겠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고객들 막상 만나보면 되게 호의적이고 좋은 사람이었고 적극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단박거절 이런 거 많은 거고 콜 직원까지 2번이나 전화해가지고 약속까지 다 잡히고 어디서 만나기로까지 했는데 설계사가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약속이 깨졌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의심을 해보세요. 첫 번째, 내가 텐션이 약했느냐, 혹은 고객들이 얘기하는 거에 그냥 나 안 만날게요, 뭐 오지 마세요 이런 거를 바로 수긍을 했느냐. 요거를 따져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고 텐션을 올리면 되는 거고요. 고객 안 만난다 그럼 무료 부작이라는 거 강력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고객님 나는 만족도만 받으면 됩니다 하고 만족하셨으면은 그냥 다른 분 소개해 주시면 그분도 제가 잘 보장 부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잘 돼요. 그리고 이 고객들이 정말로 만족하고 정말 잘해드리면은 이게 진짜 뿌리부터 이렇게 나무가 심어가지고 나중에 열매가 맺듯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잘 관리하게 되면 나중에 열매가 엄청나게 맺힌단 말이에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영업 4년 하는데 보유 고객이 1,500명이에요. 정말로. 15년 하신 분도 이 정도 없어요. 진짜로. 제가 계약 건수 2,000건 정도 되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진짜 보험이 너무 좋아가지고 고객한테 끈질기가 안 되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님들한테 진짜 안내를 할 때 필요한 것만 최대한 가입시키려고 해드렸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잘 해드려가지고 소개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고객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약 타이밍을 잡으려면은 고객들이 몰랐던 거 알려주면서 이게 놀래는 것들을 몇 개 이끌어내는 거. 아하, 정말요? 이거요? 이런 놀래는 타이밍 잡는 거. 텐션 좀 많이 올려가지고 정말 기쁘게.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신나게 얘기해주고 뭐 몰랐던 거 알려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뭐 안 만나려고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서비스 한다는 생각하고 이제 만족도만 받아오려고 하고 가보세요. 근데 그럼 100% 또 계약 나와요. 진짜로. 소개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하고 그분들을 정말 한 분 한 분 진짜 내가 영원히 모시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무슨 뭐 보험 설계사를 알바식으로 한다 뭐 딴 거 하다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보험 설계사 한다 이런 진짜 죄송하지만 개 같은 생각 좀 하지 마시고 진짜로 내가 그런 사람 되게 싫어요. 내가 보험을 되게 자긍심 있게 하고 진짜 애착을 가지면서 하는데 보험을 막 대충대충 얼렁뚱땅 하는 사람 좀 있어서 내가 싫어하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끝까지 고객을 잘 모시겠다는 생각으로 하시게 되면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 과정에 일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레벨업 되고 성공하는 설계사 될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은 클로징 타이밍 만드는 법하고 그 다음에 DB 고객 만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제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고객님의 개인 돈을 쓰시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임스입니다. 제가 사실 제 영상이 거의 뭐 마인드에 관한 거, 뭐 동기부여에 관한 거 이런 내용이 좀 많잖아요. 사실 우리 설계사님들은 직접적으로 돈 버는 걸 솔직히 좀 원하시잖아요.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원하잖아요. 그 중에서 화법 하나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팔릴 수도 있고 가장 흔하게 팔릴 수도 있고 또 건수도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이에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잘 잡으면 건강보험 잡을 수 있고 건강보험 잘 잡으면 생명보험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운전자 보험 화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운전자 보험 이거 화법이에요. 화법이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써먹으셔도 돼요. 고객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고객님
운전자 보험은 변호사 비용,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이 세 개가 세트로 가입되어 있어야지만 이것을 운전자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고객님의 개인 돈을 쓰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세 개가 세트로 가입되어 있으셔야 완벽한 운전자 보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비용부터 보통 설명하는데, 고객님 변호사 비용은 말 그대로 교통사고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게 되면은 그 선임 비용을 드리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계실 텐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말 그대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성공 보수는 안 나와. 여러분들이 고객님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고객님, 변호사 선임 비용만 드리는 거고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성공 보수는 별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변호사 비용에서 변호사 비용은 선임 비용과 나중에 성공 보수가 이제 별도로 있고 계약서에도 보통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고객님이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금을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변호사 선임 비용은 나오고 성공 보수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성공 보수가 더 커요. 선임 비용은 500, 성공 보수는 1000 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고객님 500만 원만 받게 되고 나중에 1000만 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변호사님한테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성공 보수를 변호사 선임 비용에 포함해서 계약서를 쓰시는 게 훨씬 더 고객들한테 유리해요. 그러니까 제가 고객님들에게 설명할 때 바로 첫 판부터 다른 설계사들이 설명하지 않는 거를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선임 비용만 드리고 성공 보수는 드리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때 변호사님하고 선임계를 낼 때 계약서 상에서는 성공 보수는 이왕이면 선임 비용에 포함해서 계약서를 쓰셔야지 고객님이 개인 돈 내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벌금은 지금 국가에서 매길 수 있는 벌금이 최대 3천만 원이고 대물보험은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3천만 원, 500만 원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고객님 개인 돈 쓸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지금 2억까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손해사정사님들이 얘기하는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실무에서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1억 있는 고객들은 다 2억까지는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실제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1억이 아니라 막 5천, 3천 이렇게 갖고 있는 고객님들도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거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자신감 있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2억까지 가야 된다. 왜 그러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뭐예요? 말 그대로 상대방이 중상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를 때 유족들이랑 합의 보는 금액이잖아요.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드려서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몇 천 가지고 합의 봐주실 거예요? 안 본단 말이에요. 절대 안 봐요. 실제로도 안 봐요. 지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형사 합의금이 억대로 지금 평균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민식이법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누구나 운전자 보험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를 또 상대방이 알기 때문에 그 굉장히 크게 불러요. 그냥 억 단위로 다 불러요. 그냥 뭐 한 1억 정도만 가지고는 손해사정사님들도 합의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2억은 넣어놔야 상대방 고객님이랑 할 말이 있는 거지. 그래서 2억을 넣어놓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서 2억이 사고당이에요? 아니면은 인당이에요? 사고당이 아니라 인당이잖아, 인당. 상대방이 2명 사망할 수도 있고, 뭐 3명 사망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당 2억 원이 나가는 거다. 이걸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부상. 뭔지 아시죠? 50만 원에서 뭐 몇천만 원까지 나오는 거. 자부상은 뭐예요? 고객이 과실에 상관없이, 즉 상대방이 잘못하든 내가 잘못하든 상관없이, 그리고 또 내가 혼자 단독 사고 나와가지고 내가 다치든 상관없이 급수에 맞게끔 정해진 금액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50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요게 다 들어가도 여자가 거의 만 원대가 나오고요. 남자는 2만 원대 초반이면 돼요. 2만 원대 한 중반이라고 칠게. 하여튼 그 정도면 돼요. 그러면 고객이 느끼기에는 사람이 사망할 때마다 상대방 유족이랑 보는 게 1인당 2억씩 나오고,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 3천만 원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도 알려드리고, 벌금도 국가에서 매길 수 있는 돈이 3천만 원인데 그 돈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크든 작든 사고가 나가지고 50만 원 해가지고 많이 다치면 몇천만 원까지 돈 나오고, 근데 월 보험료가 대략 2만 원, 2만 원 이하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고객이 굉장히 큰 이득을 봤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뭐 착각 내지는 생각이라고 할게요. 일단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점심 먹으러 갔어.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점심값이 10,000원이야. 근데 10,000원도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한 30,000원치 먹은 것 같아. 그럼 그 10,000원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왜냐면 10,000원 냈지만 먹은 게 30,000원 같으니까. 이게 지금 운전자 보면 고객이 이제 만족할 만한 마케팅에 가장 부합되는 사실 상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골절도 넣고 이렇게 다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넣어요. 뭐 넣으시려면 마음대로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넣고 적은 금액에 고객님이 가져가는 게 굉장히 많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고객님이 이거 하나 있으면은 돈 쓸 일이 없다. 하지만 만약에 이걸 갖춰놓지 않으면 고객님이 손해볼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뉘앙스를 좀 많이 풍겨드려요. 그럼 여기서 신뢰도가 쌓이고 또 실제로 교통사고 관련해가지고 보험금이 지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부상 관련해가지고 뭐 50만 원 정도 받으면 되게 좋아하세요. 뭐 돈 2만 원도 안 되는데 거기서 50만 원 받으면 그 회수 제한이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좀 모랄성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설계사님은 다 아시겠지만 그 악용했다가 난리 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시면 안 되고 고객님들에게 이게 그 사고를 유도한다든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어도 알아서 사고 다 나더라고. 사고 나가지고 막 다 챙겨가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은 한 요 정도까지 설명하면 사실 가입 안 할 이유도 없고 가입 안 하면 사실 고객님들이 좀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설명을 되게 잘못했거나. 자, 운전자 보험은 제가 지금 대략 뭐 한 몇 분 안 걸려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다고요. 그냥 부족하면 사례 몇 개만 더 말씀을 하세요. 사례 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돈이 나갔고 내가 지급해드렸다. 한두 번은 아무리 못해도 몇 번은 있을 거예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고객님들이 남들도 받았으니까 나도 받을 수 있구나. 이게 확률이 높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가입을 하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운전자 보험 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화법은 사실 자주 얘기를 안 하려고는 하는데 왜냐면 이거 화법은 본인이 만들어야지 너무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려고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리는데 중간중간에 이게 화법을 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운전자 보험 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